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열리진 않았고 크리스마스 이브 기준으로 보면 경제에 대한 안도감으로 미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아시아의 어떤 외환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이는 듯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우리 증시는 배당 기준일이거든요. 오늘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배당 전후에서 종목별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어떤 변동성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고, 특히 그 뉴스가 많이 나온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특히 호재성 뉴스가 나온 종목군들이 이게 이제 매도의 기회로 되는지 아니면 매수가 붙는 그런 게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 증시가 박스권 상단으로 가느냐 그냥 박스권에서 맴도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올랐고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 빼고 다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경제 지표가 괜찮다. 근데 내년도에 금리는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안도감이 있었고, 워낙에 이제 산타랠리 구간, 그러니까 마지막 5거래일, 새해 첫 2거래일 이 기간 중에 미국 시장은 이 7거래일 중에 대체로 6일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그 투자자들이 팔 사람들 이미 다 팔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 쪽보다는 약간의 어떤 매수만 들어와도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기간에는 약간 매수 우위에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AI 버블론을 또 반박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이라든가 CT의 반도체주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 하나가 나온 게 이제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알파벳의 TPU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TPU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시각에서는. 근데 아예 그냥 그 만드는 회사를 그냥 인수를 해버리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엔비디아 생태계가 더 강화될 것 같다. 또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당 기준일입니다. 배당 기준일이 왜 중요하냐면, 배당 기준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거래일부터는 기관은 매도로 그러니까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중소형주, 그러니까 일부 개인 큰손들이 떠났다가 다시 컴백하기 시작하는, 예, 그런 날짜가 또 되거든요. 그 기준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종목들별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근데 미리 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휴일 직전에 환율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야, 이게 이제 본격적인 환율 정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변동성을 볼 거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해외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투자자들이 좀 신중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연초에 대법원에서 이제 관세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또 판결하게 되고,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주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정책, 그다음에 이제 관세가 과연 이제 혼란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될 거냐, 이게 좀 중요해서 이때까지 시장이 갇히려면 갇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갇히게 된다면 이제 저런 핑계로 이제 갇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AI 관련된 논란, 그러니까 오라클의 어떤 재무 문제는 한 방에 다 해소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시장을 흔드는, 예,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럭이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하면서부터 그 AI 생태계는 그동안에 한동안 엔비디아보다 이제 알파벳의 TPU 쪽으로 조금 힘이 쏠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절대적으로 센데 알파벳이 엔비디아를 위협한다.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보다 알파벳을 한동안 선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이건 이제 엔비디아가 완전히 강력하게 다시 강력한 생태계를 다시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또 관련된 종목군들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부에서 이제 고용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가 됐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가격을 안 올렸잖아요. 예, 가격을 안 올리는 대신에 인건비를 많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좀 약해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작동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중간 선거가 열리잖아요. 예, 중간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되면 고용을 더 악화시킬 요인은 완화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고용은 지금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고, 다만 지금 당장 고용 상황 자체는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아마 보험성이 됐든 뭐가 됐든 내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돼서 또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시장이 또 방어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나오는 요인들은 좀 이렇게 약간 불확실한 요인들만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 뭐 나쁜 쪽보다는 나쁠 수도 있는데 나름은 다 해결책이 있는 그런 요소라서 뭐 우리 증시에는 완전히 하락 쪽으로 시장이 방향을 잡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주요 종목들은 제가 한 번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고가, JP모건 금융주 신고가, 자동차주도 얼추 신고가, 그다음에 은도 이제 철강 같은 어떤 금속도 신고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주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금융주도 지금 신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신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렇게 강한데 우리 증시에서는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말에 어떤 수급 변동성 이런 것들 지나고 나면 뭐 일부 업종은 미국 시장 따라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고가 경신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외국인들이 같이 또 짝 맞춰서 매수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이제 코스피가, 제가 이제 주말에 말씀을 드릴 때 코스피가 이제 이번 강대장 들어서 2주 연속 하락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데, 그런데 빠진 다음에 시장이 이상해지는 거라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패턴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번 강세장의 흐름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이죠. 근데 이제 좀 박스권이 길어져서 그렇지, 어쨌든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기존의 상승장에서의 흐름은 기존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완벽하게 저점이 또 정확하게 뭐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큰 추세로 보면 4월 이후에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태고 61선 언저리까지 밀리면 다음에 고점을 넘기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상승 고점과 저점의 어떤 절반 정도 되는 위치에서 다시 밀고 올라갔어요. 힘이 좀 있다라는 걸 한편으로 보면, 지수만 놓고 보면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근데 지난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제 5일선, 21선을 다 깨고 내려왔는데, 이럴 때 곧바로 다시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 올렸던 양봉의 절반, 그러니까 상승폭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 그러니까 저 자리가 이번 어떤 코스닥에 뭐 그냥 아예 그냥 이번 사이클이 깨지지 않는 그런 위치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900포인트 정도가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라인이 되면서, 일단 올해 연고점을 한번 넘기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지,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냥 또 박스권이냐, 아니면 이제 연말 연초에 저걸 힘껏 누르면서 1000포인트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그냥 바로 밀고 나가는지로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수급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인데 매수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는 이제 좀 아쉽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건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 배당 때문에 들어온다. 그러다가 오늘까지 매수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도로 바뀌어요. 1월 중순까지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도하는 주체가 있을 때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하락 쪽으로 만들어야지, 하락에서 게임해야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물량 받아서 바로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 키를 외국인들이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금융투자 매도 나오는 걸 좀 흔들기로 써먹어야지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환율이 빠질 거니까 이제부터는 살 거냐.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이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이한 건 연기금이 계속 사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또 사고 있어서, 그게 이제 코스닥 부양 정책 관련해서 연기금 쪽이 코스닥 비중을 늘리는 걸 추진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관 내에서도 투신권과
연기금이 사들이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투신권과 연기금의 어떤 매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들 몇 가지만 좀 보면 우선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면서 이제 반도체 좀 제대로 달라고 자기네들한테 막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공급을 못 다운다 그러면은 뭐 좀 과장한 보도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직원들 해고하는 수준까지 간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귀하다,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휴일날 이게 오늘장에서 이게 반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환율이 잘 보면 $1뿐만 아니라 엔화, 위안화가 전부 다 아시아 그 동북아 3개국이 전부 다 그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이게 정말 이번에는 변동성이 아니라 환율이 피크 쳤구나. 이렇게 되면 달러를 쥐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달러 되게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이걸 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저는 당국에서도 그걸 노리고서 메시지를 일부러 좀 세게 낸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뭐 포지션 바꿔가지고 수익을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억지로 환율을 높일 필요는 없어요. 누가 투기 세력들이 그냥 환율 포지션 바꿔가지고 거기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포지션 바꿀 거냐 아니면 이제 변동성으로 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엔화와 우리나라 환율 동시에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래소의 어떤 투자 경고 대상에서 시가총액 100위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를 못 벗어났어요. 58만 7천 원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58만 8천 원으로 끝나버려가지고 1,000원 때문에 투자 경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제외키로 했다라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저렇게 된다라면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저 투자 경고 이슈 때문에 막혔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저런 부분들을 벗어내고 그냥 밀어 올리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중요한 변수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12월의 주요 종목군들 업종별로 좀 보면 코스피는 되게 신기하게 3개 업종이 상승률이 똑같아요. 하나오션, 현대차, 삼성전자 세 종목의 상승률이 똑같고, 그다음에 증권주가 이제 미래세증권 사실 개별적인 재료가 있죠. 그 스페이스X 투자한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증권주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증권 업종이 좀 오르다가 조금 눌렸고,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게 대규모 수주 취소권, 계약 취소권이 나온 2차 전지가 가장 밑에 내려가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선, 자동차,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직전에 이제 철강주가 또 강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요 흐름에서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가 강했고, 2차 전지 로봇주, 엔터주,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밑에 내려가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신 장비는 뭐 종목수나 시가총액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지수를 견인하는 건 아닌데,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종목군들,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까지 포함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엔 한 2개 정도는 그 12월 말 다음에 1월 초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종이 되는지 수급의 변화 집중적으로 잘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휴일에 업종별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호재에다 대고 팔자. 아니면은 이거를 매수해야 된다.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호재에 대해서 팔자라는 쪽에 반응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4,150, 4,200 그 사이 못 넘기는 거고, 코스닥은 930, 950 못 넘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 개입성 발언 이후에 급락한 환율이 1,450원이 이제 오히려 저항 비슷하게 작용을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배당 기준일, 오늘 이후에 대형주와 중소주는 수급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종목군들은. 그래서 그런 흐름들, 그래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환율이 굉장히 큰 음봉 나왔잖아요. 저게 3년 만에 최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일단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은 유리하잖아요. 환차익이 생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당국이 뭐 무슨 해외 쪽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로 자금 끌어서 한국 주식 살면 뭐 좋은 혜택을 준다. 이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메인이 아니라 어떤 포지션 전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 상승 쪽으로 자금이 몰려 있거나 그쪽으로 베팅했던 자금들이 이젠 하락 쪽으로 베팅을 바꿔라. 그렇게 바꾸도록 유도한 측면이 더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세게 내가지고 이제 상승은 어려우니까 포지션을 아예 이 기회에 바꿔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하고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던 달러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엔화나 위안화가 초치면 안 돼요. 그 엔화를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 통화가 이게 너무 또 갑자기 뚝뚝 떨어지면 또 곧바로 또 급반등이 나서 이상해지는 거고 1450원 전후에서 저항이 되면서 이제 하향 안정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화답을 해야죠. 예, 이제 매수를 하느냐. 이게 저 정도 음봉은 저거는 구두 개인만 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전날 달러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어디서 풀었는지는 봐야겠지만 그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되죠. 기업들 중에 일부가 이제 달러를 풀어야겠다라고 던졌을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출하고 관련했던 그런 물량에서 또 수출에 해외 투자 나갔던 그런 물량 그런 것들이 또 관련된 물량들이 확 쏟아져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 정도의 하락폭은 이제 개인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폭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반짝으로 그치게 되면 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상해집니다.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어쨌든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달러 지수하고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보면 24일 날 되게 큰 차이가 나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날인데 달러 지수로는 코스피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 상태고 올해 이제 월별로 환율과 이제 코스피를 이렇게 달러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보면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은 확실히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달러로 환산한 지수상은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판 깔아주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버블이거나 우리나라 특유의 악재가 있다면 모를까 안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정점이다라는 시그널을 외국인들이 확인했다라면 아마 강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실제로 환율 피크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변동성으로 보느냐 피크로 보고 매수가 들어온다면 대형주 쪽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 구도 오늘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